안녕하세요. 코리안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뱅가드 ETF가 주식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잘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뱅가드 ETF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ETF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주식 계좌에 들어가셔서 이제 뱅가드 ETF를 보시면은 여기에 SPL이라고 하여서 스탁 스플릿 이벤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피델리티에 있는 것인데요. VUG 뱅가드 성장주 ETF 옆에 SPL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스탁 스플릿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뱅가드에 올라온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24일에 올라온 뉴스가 되겠는데요. 뱅가드가 자사가 운영하는 5개의 ETF에 관해서 주식 분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분할이 이루어지는 날짜는 2026년 4월 21일이니까요.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것입니다.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주식 분할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분할, 영어로는 스탁 스플릿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인베스토피디아에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 스탁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여러 개로 쪼개서 한 주당 가격을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가격을 낮추면 어떠한 이점이 있냐? 예전에는 한 주당 $100였는데 지금 이제 $10로 줄어들게 되니까 훨씬 더 쉽게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럼으로써 기업에서는 이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요. 보통 저희가 이제 피자를 먹을 때 총 8조각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내고 그다음에 이제 X자 모양을 해서 총 8조각을 내는데 어쩔 때 엑스라지 같은 피자를 큰 거를 사면은 이 한 조각 크기도 굉장히 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추가로 요청을 해서 이것을 8조각이 아니라 16조각을 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먹을 때 조금 더 편하겠죠. 이렇게 잘 넣어도 역시 피자 한 판의 양 자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8조각으로 나누든지 16조각으로 나누든지 어쨌든 피자 하나에 들어가 있는 양은 똑같겠고요. 용돈으로 예를 들자면은 $100불짜리 한 장 받으면은 우선 큰돈을 받으니까 좋은데 이 $100불짜리를 쓸 때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거스름돈을 많이 받아야 되고 쓰기가 불편하니까요. 어차피 금액은 같지만 10장짜리를 10장 $100불로 받으면은 물건 사고 조그만 돈을 쓰기는 훨씬 편합니다. 피자와 마찬가지로 용돈도 $100불짜리 한 장 받으나 $10불짜리 10장 받으나 $100불인 건 같으니까요. 주식을 쪼개서 여러 조각을 나눴다고 해서 이게 주식의 기업 가치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수익이 늘거나 주식 가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유동성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주식을 구입하는 수요는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업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가격이 높게 되면은 거래하기 쉽게서 이것을 분할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식 분할을 하지 않은 회사가 있으니 바로 워렌 버핏의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이 물러났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회사가 아닌데요. 바로 이 버크셔 하사웨이의 클래스 A 쉐어가 바로 주식 분할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이 주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4월 9일 기준 날짜로 봤을 때 가격은 $73만 달러가 되겠는데요. 이거 처음에 검색하고 나서 혹시라도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에러가 있는지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버크셔 하사웨이의 클래스 A 쉐어를 발행하고 나서부터 그동안에 주식 분할을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이것이 계속 금액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해서 거의 73만 불까지 되었습니다. 즉 한 주를 사려면은 73만 불을 주고서 이것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나 벌크셔 주식 사고 싶은데 이렇게 금액이 높아서 이거 어떻게 삽니까?"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주식 분할이 어느 정도 된 클래스 B, BRK, B를 사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소주점으로도 거래가 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73만 불을 다 내지 않고서 벌크셔 주식을 100불만 사고 싶다, 10불만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주식 개수 대신에 달러 금액을 넣어서 원하는 금액만큼만 사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수점 거래의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 거래는 영어로 달러 베이스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원하는 달러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 이제 피델리티 플랫폼의 샘플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주식 분할을 하게 되는 뱅가드 그로스 인덱스 펀드 ETF VUG 일명 부그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주식 분할하기 전에 한 $458 정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것을 $458 한꺼번에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고 나는 우선 $200 정도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만약에 소수점이 입력이 되면은 직접 계산을 하여서 0.5 주다, 0.4 주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편하게 달러 옵션이 있어서 이 옵션을 달러로 바꾼 다음에 나는 $200어치만 정확하게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 금액에 맞춰서 소수점을 최대한 맞춰서 거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뮤추얼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1센트까지 거래가 되지는 않고요. $200를 넣었을 때 199.99달러, 199.98달러 이런 식으로 끝에 몇 센트씩은 조금씩 남게 되는데요. 최대한 $200에 맞게 오더가 들어가게 되어서 그 금액 안에서 거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소수점 거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식 분할의 반대말, 주식을 합쳐서 조금 더 금액을 크게 만드는 것은 주식 역분할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reverse stock split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짜리 주식이 있다. 그럼 이것을 10개를 모아서 10주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하나가 $100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식 거래소에서 금액이 너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흔히들 우리가 페니 스탁이라고 그러죠. 동전주라고 하여서 $1도 채 안 돼서 센트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거래하기도 힘들어지고 주식 가치가 너무 떨어진 것이 아닌가 되어서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규정에 맞게 주식 금액을 특정 금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주식 여러 개를 하나로 합쳐서 전체 주식 수를 줄여버리고 금액을 올려버리는 역분할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뱅가드 ETF 중에 어떤 것이 금액을 쪼개게 되느냐. 뱅가드도 운영을 하다가 금액이 조금 큰 것 같으니까 금액을 적게 하여서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포함된 것이 뱅가드 그로스 ETF VUG 되겠고요. 6대 1로 나누게 됩니다. 한 주가 6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뱅가드 메가캡 그로스 ETF 초대형주 성장주가 되겠는데요. MGK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5대 1로 나누게 되고요. 뱅가드 S&P 500 그로스 ETF, S&P 500 성장주 ETF VOOG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6대 1로 나누게 됩니다. 위에 포함된 세 가지 ETF가 다 그로스 ETF, 성장주 ETF니까요. 그동안 성장주의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금액이 높아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뱅가드 미드캡 ETF VO가 되겠습니다. 4대 1로 분할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뱅가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ETF, 뱅가드 기술주 ETF VGT는 8대 1로 나누게 됩니다. 이 5개의 ETF를 보시고 펀드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ETF의 특징이랑 포트폴리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VUG 되겠습니다. 뱅가드 그로스 ETF, 뱅가드의 대표적인 성장주 ETF가 되겠고요. 펀드 보수는 0.03%입니다. 최근에 0.04%에서 0.03%로 0.01% 떨어졌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 0.03%는 성장주 ETF 중에서도 거의 최고로 낮은 수준입니다. 1년에 $10,000를 이 ETF에 투자를 하셨으면요. 1년 동안에 단돈 $3가 운영 비용으로 빠지게 되니까요. 거의 뭐 공짜, 거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가격은 $456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6주로 분할해 버리니까 한 주당 가격이 $76 정도로 떨어진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VUG를 $4,500어치 샀다 그러면은 실제 금액 자체는 그대로 $4,500로 변함이 없게 되는데요. 대신 가지고 있는 VUG의 개수가 10개에서 60개로 바뀌게 되니까요. 이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VUG에 포함된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1위는 엔비디아가 12.82%가 되겠고요. 이전에는 수치가 더 높았는데 올해 초 1분기에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비중이 이제 12.82%로 2위의 애플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고요.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 9.15%, 4위, 5위 둘 다 같은 구글인데 클래스 A, 클래스 C로 이제 주식의 티커 자체는 조금 다릅니다. 주식 두 개가 5.69%와 4.49%가 있습니다. 이외에 페이스북, 아마존, 브로드콤, 테슬라, 일라이 릴리 등의 주식이 있는데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150개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장주 같은 경우는 S&P 500보다 더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리턴을 많이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VUG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ETF는 MGK입니다. 뱅가드 메가캡 그로스 ETF가 되겠는데요. 역시 성장주 ETF인데 어떠한 주식이 들어가 있냐? 메가캡입니다. 즉 들어가 있는 주식이 이 라지 캡보다 더 큰 메가캡, 즉 초대형 주식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대형주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운영 회사랑 지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1위부터 50위까지 혹은 1위부터 100위까지를 초대형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MGK의 expense ratio 펀드 보수는 0.05%가 되겠습니다. 만 달러를 이 ETF에 투자를 하셨으면 5달러가 1년 동안 운영 비용으로 나가니까 역시 굉장히 싼 편이 되겠고요. 이 영상을 찍을 때 가격은 383달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대 1로 스플릿이 되니까요. 분할을 한 후에는 역시 76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VUG 같은 경우는 150개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MGK 같은 경우는 초대형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리스트를 줄여서 50개의 주식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주식을 보면은 역시 1위가 엔비디아, 2위가 애플,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이런 식으로 거의 순위 자체는 비슷한데요. 대신 150개로 나눈 것을 50개로 나눴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는 좀 더 크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13%, 애플이 12%, 마이크로소프트가 9%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많은 회사에 골고루 투자를 하고 싶으면 VUG를 큰 회사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면 MGK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뱅가드 성장주 ETF 중에서 조금은 덜 알려진 VOOG가 되겠습니다. VO의 성장을 의미하는 그로스, G를 붙였다고 하시면 쉽게 이해하기 쉬울 건데요. 여기는 S&P 500 그로스 ETF가 되겠습니다. 스탠다드 푸어에서 발행하는 S&P 500 성장주 지수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펀드 보수는 0.07%로 달러를 이 ETF에 투자를 하였을 때 1년에 단돈 7달러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저렴한 ETF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429달러가 되겠는데요. 1대1로 스플릿을 하기 때문에 71달러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성장주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의 순서가 거의 비슷한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1위가 엔비디아고 2위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3위에 애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14%가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9.6, 애플 6.42 이런 식으로 비중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140개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개 뱅가드 ETF가 다 그로스 주식, 성장주 주식이 되겠는데요. 이 3개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UG 같은 경우는 CRSP에서 발행한 US Large Cap Growth, 미국의 대형 성장주의 지수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GK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회사, 메가캡 그로스니까요. 초대형 성장주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VOG는 S&P 500 스탠다드 푸어에서 발행한 500개 회사의 성장 지수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펀드 보수는 VUG가 가장 낮은 0.03%, MGK가 0.05, VOOG가 0.07%니까요. 가장 싼 거는 VOOG가 되겠지만 이 세 개의 차이를 봤을 때 서로서로 1년에 2달러 정도밖에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셋 다 성장주 ETF 중에서는 펀드 보수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함되어 있는 주식수는 VUG가 150개, MGK가 50개, VOOG가 140개입니다. 펀드 시작 날짜는 VUG가 2004년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MGK가 그 뒤로 나온 2007년 그리고 VOOG가 2010년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5년 연평균 수익률을 보시면요. VUG가 11.82%, MGK가 12.76%, VOOG가 12.52%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MGK가 여기서 근소한 차이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고요. 10년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VUG가 16.13%, MGK가 16.95%, VOOG가 15.81%로 여전히 MGK가 연평균 수익률은 셋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ETF가 펀드 보수도 거의 낮고요. 수익률도 비슷하니까요. 어떤 ETF를 고르시건 간에 장기간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성장주 ETF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식 분할이 있는 ETF는 VO가 되겠습니다. 뱅가드 미드캡 ETF, 중량주 ETF가 되겠는데요.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은 VO가 대형주 S&P 500 ETF인데 여기에 O를 잘라버렸으니까 그보다 작은 거 미드캡 중량주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펀드 보수는 0.03%인데요. 역시 뱅가드의 펀드 보수로 인해서 금액이 더 낮아지게 되었고요. 금액은 298달러인데 이 중형주 ETF 같은 경우는 4대 1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74달러로 가니까요. 대부분의 ETF를 이제 70달러 선쯤에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VO 중형주에 들어간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요. 총 287개의 주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식은 NEM 뉴먼트 골드코프라고 해서 1.46%가 들어가 있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금 관련 투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금을 채는 금강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 관련된 금강 회사들도 주식이 많이 올라서 지금 중형주 가운데서는 1 위를 차지하게 되겠고요. 2 위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코닝 그 접시 그릇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HWMCEG, VRT, WDC 같은 중견급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뱅가드의 대표적인 기술주 ETF, 뱅가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ETF VGT가 되겠습니다. 익스펜스 레이쇼는 0.09%로 1년에 10,000달러를 투자했을 때 9달러가 운영 비용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는 739달러인데요. 여기에 8대 1로 스플릿을 하면은 92달러 정도가 되게 됩니다. 왜 10대 1로 스플릿을 안 해서 73달러로 비슷하게 만들지 않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8대 1로 스플릿을 하게 되니까 이 VGT를 가지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개수가 이제 8개로 불어나게 됩니다. VGT의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테크놀로지 기술주가 총 318개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위로서 18%를 차지하고 있고요. 애플이 15%, 마이크로소프트 10%, AVGO, 브로드컴이 4%,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성장주 ET와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워낙 기술주가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주 ETF에 기술주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성장주는 이 안에도 금융회사가 들어갈 수 있고 제약회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제조업 같은 것도 성장성이 높다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기술주는 말 그대로 테크놀로지 회사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도 조금 더 변동성이 높은 것이 바로 이러한 기술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섹터에 투자를 하시는 것들은요. 더욱더 변동성이 높게 되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기술주에 관심이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주가 월등한 성적을 거둘 것 같다라고 생각지 않는 한 너무 한 섹터에 집중을 해서 투자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식 분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실적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유지가 6조각이 났다고 해서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주식들이 더 성적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은 아닌데요. 주당 가격을 내리면서 거래하기가 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은 이제 소수점 거래가 되는 플랫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주식 하나 가격이 1,000달러건 100달러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살 수 있어서 큰 제약은 없는데요. 이제 사용하시는 플랫폼에 따라서 정수로만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나는 한 주, 두 주, 세 주 이런 식으로 사야 된다면요. 한 주당 400달러, 500달러 이렇게 거래되는 것보다는 한 주당 70달러씩 조금씩 작은 덩어리로 거래가 되는 것이 여러분께서 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사기에는 조금 더 편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주식 분할을 하는 것이 나쁜 소식은 아니니까요.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ETF에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열어두었고요. 2026년 4월 21일 기준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ETF를 가지고 계시면은 가지고 있는 개수만 늘어나게 됩니다. 6대 1 분할한다고 해서 1,000달러가 6,000달러로 늘어나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혹시라도 뭔가 에러가 있거나 놀라시는 일이 없이 이러한 이벤트가 있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개의 뱅가드 ETF가 주식 분할한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